안녕하세요. 웨스에커즈의 한철쌤입니다. 오늘은 보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와 드릴 건데요. 강의하기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보험 좋아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되게 희한하게도 대한민국에서 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한 그 이미지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은데, 제가 그럼 질문을 바꿔서 다시 얘기를 드려볼게요. 나는 살면서 죽을 때까지 보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또 없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보험은 필요하지만 그냥 싫어하는 상품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보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사로 지금 15년째 일을 하면서도 사실 저도 병원을 갈 일이 1년에 정말 감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막상 보험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는 했지만 사실상 그것에 대한 활용성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안 좋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히 보험은 좋은 거다, 보험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가입해라, 이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준비를 해야 할 거 어떻게 준비를 하면은 가장 합리적으로 준비를 하고 가장 이거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은 첫 번째는 무조건 내가 빨리 준비하는 게 이득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나이가 어린데 왜 빨리 준비를 하는 게 이득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사실상 저축을 준비하는 것도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목적 자금들에 포커싱을 넣어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당장에 대한 좀 개념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근데 말 그대로 저축도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 자산, 중기 자산, 장기 자산 나눠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다시피, 보장 자산 또한 마찬가지로 얘는 단기 목적이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하나를 준비를 통해서 내가 먼 미래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기 위한 게 이제 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보험이라는 상품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느냐, 보험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한 상품이다. 내가 내는 만큼 혜택을 받는 게 보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군가는 10만 원이면 돼요. 누군가는 2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것도 부족하니까 30만 원, 40만 원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준비를 하는 만큼이 보험인데, 지금 당장의 현재 시점이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포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30세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납입을 합니다. 비갱신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한 달에 20만 원씩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총 20년 동안 납입을 하겠죠. 그러면은 30살에 시작을 해서 50세에 납입이 끝납니다. 그리고 총 나입한 보험료는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20년이면 2400만 원이겠네요. 그러면은 2400만 원을 납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혜택은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죠. 근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29살에 준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험료라는 거는 내 건강 상태와 내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29살에 준비를 하게 되면 똑같이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그럼 이 친구는 한 달에 월 8만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똑같이 20년 납입일 거고요. 그러면은 29살부터 납입을 하면은 49살까지 납입을 하겠죠. 그리고 혜택은 동일하게 사망,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한번 준비해 놓으면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는 게 보험인 건데, 결국에 우리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결국엔 내 주머니에 나가는 보험료가 가장 적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성이 큰 거겠죠. 단순하게 혜택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다고 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보험료 차이만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2만 원씩 지금 20년이 차이가 나죠. 그럼 2만 원씩 1년이면은 24만 원, 10년이면은 240만 원, 20년이면은 480만 원. 즉, 이 친구는 2,400에 빼기 480원이라고 하면 대략 1,920만 원. 을 납입을 하고 혜택은 동일하게 죽을 때까지 보죠.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장을 받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이라도 내가 한 살이라도 나이가 젊었을 때 보험을 준비를 해놔야지만 내 주머니에 나간 보험료가 최대한 적게 나가는 거고 혜택은 많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나는 10만 원만 있으면 돼요 라고도 생각을 하세요. 비갱신이라는 거는 한 달에 월 10만 원씩 20년을 납입을 한다라고 했어요. 총 50세까지. 문제는 한 번 준비한 이 보험은 혜택은 죽을 때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30살인 내 시점에서 이 10만 원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준비하지 말라라고 해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제대로 준비하고 그걸로 보험을 끝 해버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보험도 하나의 학문이죠. 보험학이 있다시피.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보험학에는 없어요. 재정학에 있어요. 내 월소득의 10%를 잡는 게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정하다라고 이제 재정학에 이제 나와 있는데 30만 원 보험료 납입하는 젊은 친구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원 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만 원을 준비한 친구는 10만 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거고 30만 원을 준비한 친구는 30만 원에 대한 혜택을 받겠죠. 그리고 30살에는 뭐 1년에 한두 번 갔던 병원을 40살이 돼서는 한 3, 4번 가고 신이 됐을 때는 한 6, 7번을 가고요. 좀 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면서 고장나는 곳이 발생을 하면서 병원을 이용하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 시간이 그냥 쭉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40살에도 당연히 10만 원에 대한 보험을 납입을 하고 있겠죠. 근데 40살인 시점에서 내 보험을 다시 까서 보는 거예요.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졌을 때 내 보험을 오픈을 해봤는데 보장 내용이 이것밖에 없네 라고 만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또 가입을 해요. 10만 원을.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납입을 할 거고요. 얘는 이렇게 60까지 납입을 하겠네요. 그리고 나서 50이 됐어요. 50이 됐을 경우에는 내 보험은 10만 원, 똑같이 10만 원. 이 두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50이 됐을 때 이 두 개에 대한 보험 혜택으로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보험을 보완을 해서요. 그러면은 50이 됐을 때도 똑같이 또 10만 원을 납입을 한다라고 하면 70까지도 납입을 해야겠네요. 문제는 우리가 60에 은퇴를 한다가 지금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비를 준비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지금 현재 은퇴하신 분들의 부부 둘이서 합산 최소 생활비가 월 300.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난다라고 하면은 노후 자금은 부부 생활비는 최소 300, 400, 500, 600까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는 그만큼에 대한 내가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현재 시점이 아플 확률이 높을까요? 미래 시점이 아플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미래 시점에 은퇴한 이후에 아플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문제는 40대 때 준비를 하고 50대 때 준비한 이 보험들은 내가 은퇴를 해서 소득이 끊긴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입을 해야지만 이 보장 혜택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 케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총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그리고 30만 원으로 보험 끝을 한 이 친구 20년 동안 보험료 합계액은 당연히 동일하게 나갔어요. 근데 혜택은 누가 더 많으실 것 같으세요? 젊었을 때 준비한 친구가 많겠죠.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내 주머니에 나간 표면적인 보험료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보험료는 계속 인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장 혜택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표면적으로 내가 낸 보험료의 합계액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보장 혜택은 젊었을 때 준비한 친구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은퇴한 이후에도 생활비가 부족한데 과연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있을까? 만약 유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보험은 내가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까지 전부 다 소멸이 되면서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은퇴 전에 납입이 끝나버려 이 두 가지의 보험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혜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럼 앞에 얘기했던 그 내용과 두 번째 지금 이 내용을 교차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제대로 준비를 해놓고 보험을 이걸로 끝내버린다의 케이스로 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은 내가 살아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재를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살면서 어떠한 미래가 오는지,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 당연히 지금 현재 시점에 지금 현재 소득에 납입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겠죠. 현재 30세인 내 연봉에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정해드린 금액인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봉은 어떻게 돼요? 오르죠. 그러면은 오른다고 해서 보험을 더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보험을 끝내버렸다로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연봉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갈수록 남는 돈들은 뭘 하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해버리시는 거죠. 단순하게 젊은 친구들은 10만 원만 준비를 하면은 이 차익분 20만 원은 저축할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하세요. 다 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써요. 제가 수많은 친구들을 강의를 하고 재무 상담을 해주면서 내용 파악을 다 해보면은, 아유 쌤 저는 이 30만 원 보험료 낼 거 10만 원 내고 20만 원 저축할게요. 안 해요. 그러면은 얘를 제대로 준비를 해놓고 요걸로 보험을 끝난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이것 하나로 인생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 주머니에서 지금 당장은 20만 원을 더 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인생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보장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축과 보험은 본질적인 목적이 좀 다릅니다. 저축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큰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당장 모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저축인 거고, 보험이라는 거는 한번 준비를 해놓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최대한의 리스크를 해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보험이기 때문에 그 목적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접근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내 주머니에 나가는 보험료 대비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 컨설팅이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는 얘기를 드릴게요. 대한민국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보험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명보험사가 있고요. 손해보험사가 있다. 생명보험사는 사람밖에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는 보장의 대상은 건물,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손해보험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교보, 하나 손해보험 등등등 많은 이제 손해보험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건물하고 자동차만 보장해주는, 그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데, 문제는 사람에 대해서 얘네가 보장해주는 그 주가 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상해, 두 번째는 운전자, 세 번째는 태아, 그리고 마지막에 실비. 그래서 어느 하나의 보험사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져가야지만 가장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혜택을 폭넓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생명보험사는 사람이 주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해가 됐던 장애가 됐던 질병이 됐던 사망이 됐던 등등등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줘요. 손해보험사는 주가예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손해보험사에서 암보험 많이들 가입을 하시죠. 그러면 당연히 질병에 대한 내용도 손해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 개념보다는 저는 돈에 대한 그냥 더 본질적인 진리를 아주 맹신을 해요. 첫 번째, 이 세상엔 공짜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똑같은 암보험이에요. 생명보험사에서 암보험이 한 달에 월 6만 원이래. 그리고 손해보험사에선 암보험이 한 달에 월 5만 원이래. 근데 보장명은 뭐 예를 들어 암에 걸리게 되면은 뭐 얘는 5천만 원, 5천만 원 동일하게 준대.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거 가입하시겠어요? 당연히 싼 거 가입하시죠. 이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거잖아요. 아니 똑같이 보장을 해주는데 6만 원 내고 얘 5만 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거 가입해요. 아니 생명보험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매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얘는 왜 그거를 못 내릴까?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보셔야 할 건 뭐냐면은 약관을 보셔야 돼요. 약관을 보셔서 보장에 대한 범위라던가 지급 내역이라던가 이런 등등등에 대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다르겠죠. 항상 보험이라는 건 리스크 해지용으로 제가 준비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파요. 병원을 가가지고 진료를 봅니다. 진료를 보고서 당연히 치료가 들어가겠죠. 치료가 들어간 이후에 퇴원을 할 때 결제해요. 누구 돈으로? 우리 돈으로 선결제를 먼저 하죠. 그리고 퇴원을 할 때 의적 서류를 떼가지고 그거를 보험금을 청구해가지고 그게 심사가 들어가서 보험금이 이제 후 입금이 되는 게 이제 보험에 대한 절차인데 문제는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큰 액수 단위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그러한 큰 질병에 걸렸는데 난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 다 받고 내가 먼저 선결제 했는데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니까 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결국에 우리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보험료 내려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보험금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험료 내려고 가입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목적성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나한테 맞는 것을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했냐? 사람에 대한 보장은 생명보험사 걸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얘네들 분명히 생명보험사보다 얘네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손해보험사에서밖에 보장을 안 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서브 보험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손해보험사 혜택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이 막 혜택량이 막 적혀 있죠. 손해보험사는 열거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생명보험사는 많이 없어요. 특약이. 대표적으로 뭐 사망, 장애,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즉 얘네들은 뭐냐면은 포괄주의라고 해서요. 열거주의는 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보장 혜택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치료의 방법은 얘보다 몇십 배는 더 많겠죠. 결국에는 얘네들은 내가 의적서류를 뗐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 의적서류에 기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보장을 준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것들을 보장을 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혜택 내용은 그렇게 많이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괄주의 같은 경우에는 원인 불문, 치료 방법 불문, 그냥 입원을 하건 수술을 하건 그 행위만 하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보험금을 받기가 좀 더 수월하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생명보험사가 됐던 손해보험사가 됐던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보험금을 누가 줘요? 회사가 주죠. 그러면은 보험금 지급율도 보셔야 돼요. 보험금 지급률이라는 거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유보율에 맞춰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죠. 그러면은 어느 회사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률이 높은 회사가 있을 거고 보험금 지급률이 안 좋은 회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 따라서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은 곳이 있고 안 좋은 곳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MG 손해보험 파산했죠. 롯데손보도 지금 위태위태해요. 사람들은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게 삼성, 교보, 한화 물론 당연히 큰 회사겠지만 예를 들어 롯데손보다라고 하면은 롯데 계열이니까 큰 회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단어만 들어가면은 대기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안전할 거다라고 잘못 착각들을 하세요. 지금 위태위태한 보험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 고객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망했다 라고 하면은 금융산업은 그 국가의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이 인수를 해요. 근데 인수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내가 그 고객들의 혜택 내용을 동일하게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거 깔고서 인수를 하는데 MG손해보험이 그거를 거절당했어요. 왜? 얘네들을 인수를 했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손해율이. 그러다 보니까 인수되는 곳이 없다라고 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객들은 돈을 다 날려버리겠죠. 예금자 보호 5천만 원만 혜택을 받고.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MG손해보험의 고객들의 혜택 내용을 한 70%까지만 다운시켜도 우리가 받아줄게 라고 하는 타 금융기관들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MG손해보험에 뭐 한 10년, 20년을 납입을 했던 그 고객들은 나는 이만큼 혜택을 받는 줄 알고서 가입을 해놨지만 그렇게 되면은 내 전체 혜택 내용의 70%밖에 보장을 못 받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나머지 30%만큼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라도 또 다른 보험을 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떠냐도 무조건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저축을 하는 것들은 내가 1년, 2년 저축을 하고 1년, 2년 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넣는 저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준비해 놓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50년 뒤에도 내가 그것을 활용해 먹을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적인 회사에다가 돈을 넣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합리적으로 준비를 하고 좀 이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베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으세요? 보험금 지급률 보는 거랑 네. 재무 상태를 봐야 되는 게 네. 어디서 어떻게 봐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들은 자랑하기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 매체, 보도 매체에
평가를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기는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걸 얘기를 드려야 될 거. IFRS 보험회사의 평가 기준이 2016년도까지는 국내 회계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평가 방식은 매출액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매출액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딜까요? 삼성. 왜냐면은 삼성은 자기 계열사에 있는 뭐 삼성전자가 됐던 뭐 많은 계열사에 있잖아요. 그 계열사 직원들한테 복지 혜택으로서 그냥 가입을 시켜줘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거를.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얘네들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잡혀버리겠죠. 그러니까 부동의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뀝니다. IFRS 17. 2017년도 이후부터 국제회계 기준으로 바뀌어요. 국제회계 기준은 뭐냐면은 자본유보율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현금성 보유를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재무제표를 볼 때 매출액이 있을 거고 맨 밑에 당기순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여야지 우리 회사가 이번 연도에 장사를 잘했다 인 거잖아요. 근데 기존까지는 맨 위에 있는 매출액만 보고서 회사를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당기순이익과 플러스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지급을 잘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이 기준으로 회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어떤 회사에다가 내가 준비를 하는 게 안정적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쉽게 찾아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을 최대한 이제 막 설명을 듣고 믿고 네. 이제 가입을 했는데 막상 진짜 그게 됐을 때 그거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험을 다 싫어하는데 네. 어떻게 해야 이거를 좀 이게 참 안타까운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회사는 잘 주네 이미지상으로라도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약관을 보셔야 돼요. 약관이 이만큼이에요. 책이 책 하나예요. 이거는 사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거를 다 보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 약관을 직접 내가 봐가지고 공부를 했다가 가장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 여건으로상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직접 보고 궁금하신 페이지 맞춰가지고 찾아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가 않은데 사실 금융상품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보험 상품이 있어요. 근데 얘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한 5번째로 좋은 보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담당 관리자를 잘 만나가지고 관리를 잘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쨌든 사람들은 제일 좋은 거를 가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보험금을 받아야 돼요. 어떤 게 보험금을 더 잘 받으실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나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건 불가능하세요. 상품은 결국엔 내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인 것 뿐이지 사실 이것은 담당 관리자를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받는 보험금이 저는 무조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보험이라는 상품은 말 그대로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거다라고 했죠. 병원 가가지고 진료보고 치료받고 결제해가지고 의적 서류 떼가지고 보험금 청구할 때 여기서 보험 설계사가 하는 역할은 결국에는 보험금 청구 서류 받았을 때 접수해 준 거 말고 더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 앞단의 과정을 환자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똑같은 보험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관리를 잘 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병원 가기 전부터 담당자가 연락을 해가지고 병원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라고 안내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럼 결국에는 의적 서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보통 초진 기록지가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세요. 병원 가가지고 환자가 의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초진 기록지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병원은 과연 환자 편일까? 의사는 과연 환자 편일까?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영리 법인을 제외한 영리 법인들은요, 매출 마진을 무조건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지원금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질병코드 M코드와 상해코드 S코드가 있는데 M코드와 S코드, 즉 옛날부터 아팠던 것과 우발적으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거랑 했을 때 국가에서의 지원금은 당연히 질병코드 M코드를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다쳤어요. 그 뭐 뼈가 부러지거나 막 디스크가 터졌어. 그랬을 경우에 의사가 질문을 하거나 혹은 환자는 나를 치료할 담당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을 내용도 계속 다 얘기해. 그걸 어찌됐든 의사는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야죠. 그럼 그 적은 내용이 분명히 우발적 사고로 인한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질병 코드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으세요.
그럼 받는 보험금 자체가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장에 대한 관리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의적 서류를 받아가지고 대신 보험금 접수 이게 끝이 아니라 병원을 가기 전부터 어느 병원을 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처리 절차도 당연히 케이스를 만들어주면서 상품은 동일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있는 고객은 똑같은 의적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게 보장에 대한 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어떻게 관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뒤에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거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 절 만나러 갈까요? 누구를 만나? 자,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딱 생각하게. 그러면 좋은 담당자, 관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래도 뭐 사람인지라 사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필터링을 해가지고 고른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험 상품을 어떤 상품이 됐더라도 이제 준비를 하려면은 내가 설명이라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설명만 해주고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담당자님은 몇 명의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본인들의 고객을 잘 관리해주는 담당자라고 하면은 정말 자신있게 오픈을 합니다. 현재 이러한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제 고객들은 이렇게 제가 관리를 해드리면서 뭐 이렇게 수익도 내드리고 있고 이렇게 보험금도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를 자신있게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관리를 좀 그래도 잘 해주는 담당자가 되겠죠. 관리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는 담당자를 고르시는 게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암진단비는 얼마 정도? 암이 가장 대표적인 중대질병이잖아요. 사실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암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일반적으로 아파가지고 뭐 감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 단기간 내에 치료가 되죠. 근데 암은 길게 보면은 정말 5년까지도 갑니다. 근데 당연히 완치율은 올라가겠죠. 문제는 치료 기간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 치료비가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암 기준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5년이면은 뭐 요즘에는 뭐 산정특례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이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옛날 실비랑 지금 실비랑 뭐가 좋은가요? 물어보세요. 손해보험사들은 옛날 실비의 손해율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착한 실비라고 해서 보험료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적당히 뭐 저렴하게 내시면서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신세대 실비예요 하면서 가입을 막 유도를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요. 퍼스트 클래스 타고 싶으세요? 이코노미 타고 싶으세요? 퍼스트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비싸게 내는 건 편하게 가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똑같아요. 옛날 실비는 정말 다 해줘요. 대신 보험료가 비싸겠죠. 그래서 내가 혜택을 많이 보겠다라고 하면은 비싼 보험료 내는 거고요. 내가 이것까지는 아무리 좋은 혜택이어도 유지를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이렇게라도 여건이 안 돼가지고 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유지를 해야지만 좋은 거기 때문에 바꾸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똑같아요. 암에 대한 치료라고 하면은 1세대 치료, 2세대 치료, 3세대 치료 나뉘어져.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드라마에서 보면은 암 투병 환자 보면은 막 머리 다 빠지고 그 1세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암세포, 정상세포에서 악성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치료 과정 자체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치료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2세대 치료, 표적항암제 라던가 이런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만 표적해가지고 치료를 해요. 다만 당연히 치료비는 비싸겠죠. 3세대 치료, 요즘에 이제 그런 것도 나왔어요. 연세 세브란스의 중입자 치료. 방사선 2번 쏘면은 암 치료 끝. 한 번 방사선 받는 2초거든요. 그거 2번 받으면 암 끝. 물론 당연히 비싸겠죠. 치료비가. 한 번 5천만 원, 5천만 원. 당연히 돈이 많으신 분들이 먼저 그거를 이제 치료 받으시려고 줄이 길겠죠. 보험은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말 그대로 내가 현 시점에서 나는 건강하니까 이 정도만 있으면 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유경험자, 가족력이 있다거나 누가 이제 옆에서 아프신 분을 옆에서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걸릴 수도 있으니 혹은 치료 과정을 봤으니까 나는 좀 더 좋은 치료, 안 아픈 치료, 편안한 치료 받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것에 맞춰서 보장 금액이
금액에 대한 사이즈를 늘려가는 케이스도 좀 다르겠죠.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게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생활이 불가능해요. 여기서 얘기한 이 5천만 원, 6천만 원은 치료비만 얘기를 드린 거지만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비 외에 들어가는 이제 생활비는 미포함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 이상을 준비를 해서 내가 그러한 공백기까지도 이제 보험금을 통해서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